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주말 영화를 책임집니다. 시네 한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머리 색깔이 네, 새해. 네, 새해 맞이. 예, 새해 맞이. 제가 예전에 초록색으로 했다가 실패했거든요. 왜요? 네. 잘 어울리시던데요. 아닙니다. 지금 박혜은 편집장 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해야 될까? 보라색으로 네. 지금 유튜브 보시고 계신 분들은 아마 보실 것 같은데 멋있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어울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서로 주고받기. 네. 네. 아, 오늘은 또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지 참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 극장 가면 영화 백두산, 천문, 그리고 시동까지 네, 한국 영화 3파전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전장을 던진 작품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 틈바구니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 보여요. 백두산은 오늘자로 700만 명을 돌파했고, 아, 그래요? 예, 천문은 150, 그리고 시동은 300만 명 이제 넘어서는 네. 기세예요. 이 사이를 뚫고 네. 미드웨이라는 작품이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네. 예매율도 3위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네. 이 작품은 재난 블록버스터의 대가죠. 롤랜드 에머리히의 신작인데요. 네. 1941년 진주만 공습 이후에 이제 어떤 아주 중요했던 긴박했던 해전 하나를 다루고 있어요. 그게 바로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고 그렇죠. 마지막 부분에 실존 인물도 등장을 합니까? 맞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네네. 실화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니미츠 총사령관 우디 해럴슨이 연기를 했는데 이제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미국과 이제 연합군 군대를 지휘를 하면서 뭐랄까 대세에 굴하지 않고 일본의 다음 격전지를 정말 귀신처럼 네네. 알아맞혀서 이 2차 세계대전을 방향을 바꿔낸 그런 명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폭격기 이 영화가 해전과 공중전 그리고 암호전까지 다루고 있는 그런 네. 작품이다 보니까 폭격기 조종사 딕 베스트라는 인물도 당시 굉장히 천재적인 비행 능력으로 정말 각광받았던 그런 리더라고 해요. 네네. 이런 식으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제 영화 속에서 드라마틱한 삶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실제 얼굴들이 등장할 때 네. 그때 약간 좀 뭉클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극적일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런 영화들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하신 이 감독이 롤랜드 에머리 그 2012 만들었던 그렇죠. 그 감독. 네네. 이분이 이 블록버스터 영화 대가라서 그만큼 뭐 영상미도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평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일단 터트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신 그래요? 분이에요. 네네. 그런데 정말 바다, 육지, 항공에서 펼쳐지는 이 다양한 비주얼 같은 경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이 작품이 굉장히 좀 공들인 점이 실제로 그 당시의 어떤 전투력을 네. 지금 재현한 영화로 재현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놀라웠는데 네. 그 목표 지역 상공에서 정말 수직에 가깝게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 방식 자체가 네. 이 당시에 정말 미군을 일본군을 이기게 만든 아주 1등 공신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장면들 진짜 다각도로 디테일하게 예, 굉장히 묘사가- 긴장감 있게 찍어내더라고요. 네. 사실 그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영화 그 당시 그 장면들 다룬 영화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당시 장면들 보면은 이 디테일은 어디서 났을까. 그런데 이 영화도 네. 실망감을 주지 않는 굉장한 영상미를 지금 자랑한다는 뜻이죠. 네, 고증에 네.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영화의 이제 후반부에 정말 긴박한 그 5분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분 전투가 사실은 이후의 세계 2차 대전의 향망을 갈랐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전투인데 네. 그땐 진짜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손을 긴장감. 꽉 주시더라고요. 주먹을. 맞아요. 영화 네. 볼 때 주먹 자주 주시죠. 네. 이 영화가 작년 11월에 그 미국에서 개봉을 했었는데 개봉 당시에 일본에서도 큰 이슈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이 얘기는 영화를 보고 나서 들었어요. 이 당시에 이 미드웨이 해전이 미국의 압승으로 끝난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모함이 4척이나 파손이 됐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약간 회복 불가능인 상태가 되었었는데 일본에서는 이 전투 자체를 마치 자신들이 이겼다라는 식으로 당시에
이제 전혀 선전을 반대. 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네. 뭐 당연히 군부 통제 시대 언론이었으니까 쓰라는 대로 받아쓰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네.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자국의 잘못된 역사를 눈으로 새롭게. 보는 거, 좀 어떻게 보면 충격일 것 같은데요. 약간 치욕스러운 네. 그런 경험이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어쨌든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내용. 이게 또 한일 갈등 한참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흥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근데 아까 그 틈바구니를 잘 지금 끼어 들어온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개봉 당일에도 13만 명 이상 관객이 들었으니까 꽤 괜찮은 수치예요. 네. 근데 좀 흥미로웠던 건 이 영화를 이제 홍보하는 해시태그 중에 하나가 네. 일본 대참패라는 해시태그가 같이 돌고 있더라고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어필할 수 있는 맞습니다. 홍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마케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일 것 같고요. 네. 이 영화 미드웨이 한 줄 평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긴장감과 스펙터클이 확실한 재난 블록버스터 거장의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 정말 자신의 길을 걷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반드시 봐야 되겠군요. 근데 이거는 큰 화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 작은 화면으로 보면 조금 답답할 것 같은. 사실 지금 관들도 조금 작은 관에서 보신 분들이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많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사운드 특화관도 좀 추천드릴게요. 그렇습니까? 이게 비행 폭격에 관련된 영화들이다 보니까 네네. 사운드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네네. 사운드 특화관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2020년 새해가 됐는데 올해 기대작들도 좀 살펴보죠. 네. 국내 영화 중에 기대작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한국 영화 기대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뭐 70편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기대작만 70편. 그렇죠. 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기대작. 다 네. 훑긴 조금 어려워서 제가 그 설에 개봉하는 작품들 미리 조금 찝어봤어요. 네. 우선 하나는 코미디예요. 히트맨이라는 작품이고 또 미스터 주 사라진 VIP라는 동물과 함께하는 코믹 액션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이 작품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히트맨은 네. 국정원의 최고의 히트맨 그러니까 암살 암살 훈련을 요원? 받은 네. 요원이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 국정원을 때려치고 나왔다가 너무 이 그림이 안 그려져서 술 취한 김에 국정원에서 자기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그렸다가 겪게 되는 정말입니까? 그런 코미디 권상우 배우가 출연을 하고요. 권상우 씨가. 네. 미스터 그렇고요. 주 사라진 VIP 같은 경우는 아주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동물들의 말을 알아듣게 된 이것도 역시 요원의 코미디가 펼쳐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산의 부장들은 79년 제2의 권력자라고 불렸던 중앙정보부장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암살하기까지의 40일간의 과정을 네.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영화입니다. 그럼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그렇죠. 한 거겠네요.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요. 네네.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이병헌, 곽도원, 이희준, 이성민 배우가 출연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온다고요, 여기에?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영화는 어떻습니까? 해외 영화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기대작만 해도. 그런데 많은 분들 딱 이거 언제 개봉하더라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라고 가지고 와봤어요. 네. 올해 11월에 한국의 마블리, 미국에선 논리라고 불리죠. 네. 출연한 마블의 새로운 페이즈 4를 여는 이터널스가 네. 2020년 11월 개봉을 확정을 했습니다. 11월. 네. 좀 남았네요, 시간이. 좀 남았지만 또 눈 깜박하면 금세 가지 금세 갑니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머지 기대작들은 또 차차 소개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영화들 올해 개봉을 하면 저희가 또 이 시간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굉장한 영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